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앞에서는 K푸드를 봤다면 이번에는 K컬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한 방을 보여줬고요. 엔터주들 실적을 연달아서 좋게 발표를 하면서 훈풍이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주목되는 K컬처, 연예인들이 많죠. BTS, 블랙핑크 컴백들도 기대가 되고 있고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이끌 요인 추가로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에 대한 문화가 좀 빠르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식품주도 이제 앞에서 박주수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또 K컬처에 대한 영향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번에 흑백 요리사가 좀 흥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CU에 이제 디저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빠르게 확산을 했던 거는 K컬처에 대한 성장성이 빠르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K컬처가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모멘텀 자체가 일단은 OTT 플랫폼에 대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한국에 대한 문화가 빠르게 좀 드라마라든지 콘텐츠를 통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드라마라든지 문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에 따른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K-팝이라든지 웹툰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한국 연예인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한국에 대한 뷰티나 성형 기술까지도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K컬처에 대한 시작점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도 우리가 한국을 알리는 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징어 2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컬처 좋은가요? 이런 질문도 해주고 계신데 K컬처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모습들 생각해 보면 네. 어떤 음원이 나오거나 작품이 흥행을 하거나 할 때 반짝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도 있는 겁니까? 이 K컬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제대로 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적인 이제 재료 모멘텀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K-팝이라든지 문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제 OTT 플랫폼이라든지 성장의 모멘텀이 이제 제대로 된 모멘텀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적인 심리로는 최근 들어서 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크게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토픽 종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과연 K컬처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보시죠. 그 종목이 나왔네요. YG 플러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자, YG 플러스 최근에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00원대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로제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글로벌 흥행을 하면서 예. 유통사인 이 YG 플러스가 부각이 됐었고 상한가가 계속 나왔었죠. 일단 지금 로제의 음원을 유통하는 메인이 이 YG 플러스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의 계열사고 거기다가 이제 음원 유통이라든지 MD 제작 및 판매 이런 것들이 주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G 관련된 소속 가수들이 음반을 발매하고 이게 흥행을 할 때마다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제의 어떤 글로벌 흥행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내년에 또 이제 블랙핑크가 또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블랙핑크의 부재 속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지만 블랙핑크가 내년에 나오기 시작하면 또 엄청난 또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적으로도 레벨업 가능한 구간이 내년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YG가 사실 이제 아티스트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이비몬스터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냈던 앨범 같은 경우가 최대 기록을 달성을 좀 했었는데 기존 앨범 판매량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것도 있고요. 빌보드 글로벌 순위라든지 200 순위에도 링크가 되면서 단계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재했던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핑크로도 블랙핑크에 이어서 베이비몬스터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또 네. 모레 금요일에 새로운 노래도 하나 나온다면서요? 네, 일단 지금 로제 맞습니다. 신곡도. 예. 지금 벌써 이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파트를 더 넘어가는 흥행이 또 나오면
YG 플러스는 또 한번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가는 조정받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오늘은 우연찮게 또 CJ 계열사를 다 가져왔는데 CJ에 대한 자본력으로 좀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 자체가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속성 있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최근 들어서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글로리랑 눈물의 여왕,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제작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기 때문에 흥행작이 많은 만큼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좀 많이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오징어2 오징어2란다. 오징어 게임2 마음이 급해가지고 흥행 기대감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K 컨텐츠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같이 빠지지 않고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징어2에도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제 주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YG 플러스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금요일에 로제 신곡 나온다. 역시 기대감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금요일에 로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마 어워즈에서 로제와 함께 빅뱅의 완전체 컴백도 기대감 묻어있네요. 다른 의견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턴 베이비몬스터도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역시나 기대감 묻어있고요. 차트 정배열 돌아오는 중이다. 오늘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종가 4,600원 형성했는데 이에 대한 인사이트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분기 매출 적자로 돌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모멘텀이 많다. 로제 이슈가 끝나도 돌아가진 않는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정년이 출연료 시끄럽더니 또 적자 났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시청률 정말 잘 나왔지만 한 회당 제작비가 28억 원이었다라고 하죠. 또 내년부터는 편성 편수 25%가량 증가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죠.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볼게요. 한중 정상회담 수혜는 없네. 중국으로 공급 계약 나오면 따봉인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에이펙 내에서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 없었어요. 아쉬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한 의견도 한 가지 체크해 볼게요. 실적이 엉망인데 오징어 게임이 문제냐? 매출은 반토막,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인데 4분기 실적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실적과 모멘텀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인사이트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 듣고 왔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여줬던 한방의 인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뭐랄까요?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고 일단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진입 좋으냐 이런 질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최근에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제 단기 차트를 보시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 사실 2021년도 고점 이후에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동안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왜? 블랙핑크의 어떤 부재들, 그 다음에 실제로 견인을 하고 있는 뭐 빅뱅도 이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회사는 유통을 YG에서 앨범이 나와서 유통이 돼야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적이 안 났던 겁니다. 근데 4분기부터 기대감이 올랐죠. 로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흥행을 했죠. 다시 신곡 발표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가 신인 이후에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드디어 내년에 옵니다. 그러면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내년 성장폭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로제 신곡 이후에도 한번 단기 시세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가도 레벨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4분기에는 개선되겠냐 이런 질문들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엔터도 그렇고 스튜디오 같은 제작사도 그렇고 어떠한 컨텐츠, 어떠한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흥행되는 드라마를 많이 제작을 할수록 투자를 더 많이 받으면서 더 좋은 제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CJ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본력은 충분히 탄탄하고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뷰가 굉장히 많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차트 자세히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중장기로면 사실 저는 최근에 급등해서 생겼던 최고점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은 전고점에 대한 어떤 매물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고점, 최근 전고점 살짝 아래로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일단은 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하단에 있는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 그다음에 전저점 바로 하단부는 잡아드렸습니다. 3,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원과 3,800원 기억해 주시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네,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55,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면 좀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38,000원대의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